체리듀스 포토 채널의 성진입니다. 오늘 리뷰를 할 렌즈는 바로 요 탐론의 SP90 f2.8 DI 매크로 1:1 VC USD 렌즈입니다. 이름이 꽤 길죠? 네, 탐론의 90mm 매크로 렌즈인데요. 출시가 된 지는 좀 됐습니다. 2016년인가요? 나온 지는 꽤 된 렌즈인데, 사실 평상시에 좀 매크로 렌즈가 내어주는 결과물이 좀 궁금해서 탐론으로 좀 문의를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외관을 한번 살펴보죠. 전체적으로 한 500g이 좀 넘어가는 무게인데 무게감은 꽤 괜찮은 편이고요. 버튼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 그리고 0.5m에서 무한대, 0.3에서 0.5 이 구간이 이제 매크로 기능이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F, MF 버튼이 있고 손떨림 방지 기능을 나타내는 VC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줌 렌즈가 아니기 때문에 위쪽으로 초점 링이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에 이렇게 쥐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손가락에 딱 닿는 부위의 파지감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렌즈의 두께 자체도 한 67mm 이 정도의 필터 구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핸들링 하기에 굉장히 좋은 형태의 렌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실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덥네요. 왜 이렇게 뜨거운 곳에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요 90mm 매크로 렌즈가 어떤 사용감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탐론과 소니 이쪽이 이제 90mm의 매크로 렌즈를 지금 채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도 이제 이 렌즈들이 어떤 사용감을 보여주느냐, 저는 솔직히 그 인물 사진에서 이 렌즈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가장 잘 이용을 하고 있는 렌즈는 시그마의 50mm f1.4 아트 렌즈입니다. 그 렌즈를 이용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가성비가 좋다를 떠나서 절대적으로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화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떤 촬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믿음이 가는 그런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렌즈를 쓰면서 그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 50mm.4가 보여주는 그 믿음직한 그 화질에 대한 느낌이 비슷하게 난다. 그래서 어떤 촬영에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출중한 화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로 웬만한 단렌즈들 사이에 갖다 놔도 정말로 좋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아무래도 중망원에서 오는 그 정돈된 느낌이죠. 왜곡이 정말 덜한 그 중망원의 느낌이 있어서 어떤 촬영을 하던 굉장히 깔끔하게 프레임을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에서 오는 게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리의 제약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의 렌즈들은 최소 초점 거리가 어느 정도 구간에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렌즈들이 일반적이잖아요. 간이 매크로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30cm, 40cm 이 정도 구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렌즈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 매크로 기능, 1:1 매크로 기능이 들어가는 렌즈는 거의 이렇게 들이대는 수준으로 렌즈를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1:1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그 1:1이라는 부분은 그 CCD, 이게 만약에 필름 사이즈라고 하면 이만한 물건이 있으면 이 필름에 이렇게 얹어졌을 때 똑같은 사이즈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1:1 등배율 매크로 기능인데, 그렇게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원했던 촬영은 사람의 눈을 찍었을 때에 그 눈을 얼마큼 가까이 들이서 촬영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멋진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가가 제일 궁금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눈에, 그러니까 우리 눈이 보통 한 3cm 정도 될까요? 3.5cm? 뭐 좀 크신 분은 4cm 정도 되잖아요. 3cm 정도 될 것 같은데, 거의 그러면은 필름상에 거의 가득 채우는 정도의 눈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렌즈라는 얘기죠. 그래서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더 원했던 부분은 그보다 더 들어가서 뭐랄까요, 그 눈동자 안쪽이 펼쳐주는 그 우주 같은 느낌을 원했는데, 그 촬영까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접사 튜브가 필요했었습니다. 촬영은 못했고요, 접사 튜브가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크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근접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렌즈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렌즈가 보여주는 능력 중에 이제 AF, 보통 매크로 렌즈는 AF는 뭐랄까요,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되게 뭐랄까 정밀하게 좀 촬영을 하다 보니까 MF를 이용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AF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저희 딸이 지금 5살이니까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넓은 공원에 가서 촬영을 해봤는데 정말 날아다녔거든요. 정말 날아다녔는데 그 모습을 정말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이티브 렌즈 못지않게 잘 따라가는 모습인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활용을 한 카메라는 지금 저를 촬영을 하고 있는 EOS R인데, EOS R의 그 눈동자를 쫓아가는 기능도 다 활성화가 잘 되고 잘 되는데, 뭐랄까 이렇게 뛰어다니는 상황에서는 눈보다는 몸통을 좀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EOS R의 능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RF 렌즈, 네이티브 RF 렌즈를 사용을 했을 때보다는 그 감이 조금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EF 렌즈를 못지않게 그 추적을 잘 따라가면서 빠른 AF를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모습이 고무적이었고 굉장히 좋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리개가 2.8부터 그렇게 30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동안에도 회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전 구간에서 다 좋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거의 전 구간에서 다 쓸만한 그런 화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 개방도 굉장히 쨍한 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AF도 잘 따라가고 광량 저하 같은 부분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원근감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결론은 편해요. 좋아요. 크기가 아주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후드가 이렇게 거꾸로 깨졌을 때 이 뭐랄까요, 일체감이 꽤 괜찮은 편이어서 파우치에, 그러니까 가방 안에 수납을 할 때에도 크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후드까지 다 챙겨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컴팩트한 사이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길이감은 다소 조금 있긴 합니다. 14cm 정도 되니까요. 하지만 무게감이 600g 정도가 되는 그런 무게이기 때문에 가방 한 켠에 넣고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무리가 되는 정도의 무게는 또 아니고요. 괜찮아요. 이 렌즈가 이제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릴만 할까? 일단 제품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분명히 이제 어떤 그 원근감이란가 이런 그런 부분에서 좀 해방이 돼야 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릴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렌즈를 입물용으로 쓰면 어떨까 하고 사용을 했었잖아요. 일단은 그 뭐랄까 85mm 렌즈들, 그 렌즈들이 보여주는 그 정돈된 느낌의 줌망원의 그 매력을 고스란히 비슷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조리가 2.8이니까 그 1.2, 뭐 1.4 요 밝은 단렌즈들이 보여주는 그 극단적인 느낌하고는 좀 달라요. 분명히 그거는 쫓아갈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일단은 화질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 개방에서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타이트한 조리개의 사용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떨림 방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디오 촬영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까지 좀 원활히 사용을 할 수 있는 3.5 스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부드럽게 잘 따라가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VC 작동음도 안 들리지만 그 모터 소음 자체도 거의 안 들리는 편이에요. 동영상이니까 그냥 움직여도 괜찮아요. right. 그래서 촬영을 할 때에 그 모터 소음에 대한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면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0에 200, EF70에 200 세세 아빠라고 얘기하는 3세대 렌즈를 사용을 보통 하는데요. 이제 그 렌즈도 원체 8박 메인이라 두루두루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끔은 좀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무게가 1500g, 1600g 넘어가는 렌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망원의 이 정돈된 느낌은 얻고 싶은데 또 손떨림 방지가 필요하다, 이런 순간에서는 이 렌즈가 보여주는 느낌이 정말 괜찮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SP라는 이름이 붙는다는 것 자체로 탐론이 뭐랄까요, 그 좀 보증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렌즈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이름을 믿고 구매를 해볼 만한 그런 렌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정말로 좋은 화질,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좋은 메리트가 있었고, 그리고 EOS-R이나 혹은 앞으로 나올 R5, R6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는 확실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렌즈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천을 할 건가 라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추천을 할 만한 좋은 렌즈였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